근데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소리를 항상 경청하는 이유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여성 고객님이셨는데 결혼 6년 차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업 군인으로 대부분 타지에 머물렀고 경제적으로는 시댁에 의지한 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가족의 삶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 연락을 하면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데 돈이 왜 필요한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고 그 말 한마디에 고객님의 마음은 더 서글퍼졌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일만 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어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정도? 그 정도 나이로 기억하는데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만 양육한 게 아니라 시부모의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까지 다 책임을 졌다고 해요. 남편 같은 경우는 장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사까지도 모두 다 본인 책임이었다고 해요. 힘든 걸 하소연을 해봐야 어차피 남편은 벽이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좌절감들이 굉장히 컸었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셨고 상대방을 적절하게 설득시켰던 것이 이 주종이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상담부터 진행했을 때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시다 우셨어요. 고객이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실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많으셨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혼을 먼저 여쭤보셨었는데 협의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대방인 남편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줄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건은 협의혼으로 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어야 될 사건이긴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비용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적인 측면에서 재판상 이혼이랑 비교했을 때 주종이혼이 유리했던 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이혼이 최후에는 안 될 가능성조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혼에 동의를 하거나 협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분을 책임지고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 충분히 이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종이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랑 대화를 했던 것보다 그 상대방인 남편이랑 오히려 전화통화를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남편에게도 충분히 이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주종이랑 재판으로 갔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주종이혼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친권, 양육권 문제도 있고 양육비도 있을 것이며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혼을 하고 싶으셨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아이들 양육권과 이혼만 하면 되겠다 라고. 그분 같은 경우는 모성애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양육권만 가져온다면 자신의 모든 거를 포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저도 부모의 마음으로서 굉장히 안쓰럽고 애처로웠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양육비는 상대방이 미래, 장래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월별로 양육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혼을 꼭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양육비를 포기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양육비는 꼭 최소한이라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0만 원 정도 양육비를 인정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육비를 잘 받고 있으신가?
라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그때까지는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잘 지급해오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대로 남편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필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이행을 해달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이혼이 사실 이렇게 빨리 될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 지옥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양육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양육비를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님처럼 자기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본인을 헤아려 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자기는 그 축복을 받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을 때 이혼을 무조건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됐을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삶과 혼인 생활을 억지로라도 유지했을 때 누린 삶과 비교 영향했을 때 이혼하는 편이 훨씬 나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혼이라는 건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하기 위한 선택, 그리고 이혼을 선택한 이후에 이혼 절차를 밟는 그 과정,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삶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의뢰인과 항상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고 의뢰인의 생각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 한을 풀어드려서 다시 아쉬움이 남지 않고 도와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당신의 편에 선 무쇠 같은 이우준 변호사였습니다.